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69 가보세요. 이제, 축척 변경 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은요, 지금은 토지동 용어 정리하고요. 종류한 쭉 아시면 돼요. 막, 많이 부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9 가시면 이제 축척 변경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요 축척 변경 특징. 자, 특징. 이제, 올해 시험은 한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는 두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한 두 문제. 재작년에는 세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올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이 파트를 많이 활용을 해요, 사회에서.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 보시죠. 자, 이제 축척 변경이란 딱 이제 그 뒤에 줄 그으세요.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도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제 경계점의 종들 높이기 위하여 줄 그으세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자, 축척 변경 나오면 두 개 떠올라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다? 지적도에서 그랬고, 그 문제는 이제, 자, 임야도는 이제 축척 변경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지적도에서 나왔고, 두 번째 이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옮겨 그림은 이제, 정밀도가 이제 정밀도가 좋아져, 나빠져요? 훨씬 좋아지겠죠. 그게 축척 변경이에요. 이제. 자, 근데 이게요, 되게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용어 정의. 자, 첫 번째, 지적도에서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나왔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줄 그세요. 이제 1번에 자, 잦은 토지동으로 일패 규모가 작아서,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를 자꾸 분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토지를 도면에 나타낼 수 없을 수 있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크게 옮겨 그려주자, 그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를 줄 그세요. 가로 속에 거기를 이제 도면의 정밀성 그래요. 도면의 정밀성.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하나의 지번부여적에 서로 다른 축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가로 속에 도면의 통일성. 네, 여기서 이제 통일성이라고 되어 있죠. 통일성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과거 이제 하나의 이제 지역인데, 자, 보세요. 이제 과거 구도시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과거 구도시는 도면 축척이요, 대부분이 100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도면 축척 자체가 이제. 근데 여기를 절반을 잘라서 여기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자, 그럼 하나 이제 요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요 지역 축척은 이제 가장 정밀하게 그려져요. 가장 정밀하게. 얼마로? 우리나라는 이제 500분의 1. 그 문제가 이제 한 개의 지번부의 지역 내에서 한쪽은 500분의 1, 1200분의 1. 도면의 통일성이 없죠. 그 밑에는 이제 뭐로 옮겨 그래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1201지역, 요 지역 전체를 얼마로 그리자? 500분의 1로 옮기자,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보세요. 이제 여기는 구도시고 여기는 신도시예요. 그러면 구도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도면만 옮겨 그려줘요? 아니면 500을 옮길 거니까 여기를 도시화 사업을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구도시 지역을 도시화 사업을 해서 축척을 500분의 1로 옮겨 그리면 요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자, 제가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양 평촌 아시죠? 안양 평촌이 우리나라에서 제1호 축척 변경 사업 시행적이에요. 안양 평촌. 자, 근데 자, 1호 사업은 되게 좋아요. 왜 좋아요? 1호 사업은 시범 케이스죠. 혜택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안양 평촌 사업할 때 요거요, 시간이 얼마쯤 걸렸는지 아세요? 9년 반 걸렸어요. 아니, 놀래야 돼. 그러면 9년 반이나 걸렸다고 뚝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그럼 문제는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구도시 지역을 도시화 사업을 다 해서 도면 옮겨 그리면 이게 금방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절차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뭐 옮겨 그리면 되는데 뭐. 그거 아니에요. 엄청 사이 많이 걸려요, 이제. 첫 번째 대상 토지에서 이제 두 개. 정밀성과 통일성 보시고, 통일성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절차적 요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묶으세요, 이제. 자, 1번 줄 그으세요. 사전적 절차. 동그라미 1, 2, 3, 3개 묶어주시고, 사전적 절차에서 동그라미 1, 2, 3, 3개에서 동그라미 1번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를 받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3분의 2. 두 번째 이제 어디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축척 변경위원회. 앞으로 줄여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축변이라 부를 건데 축변위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의결 또 딱 받았어요 이제.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관할 시도지사 또 대도시장의 승인도 받아야 돼요.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첫 번째, 축척평을 사업할 때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두 번째 이제 누구의 의결? 축변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누구의 승인도 받아라? 시도지사 승인 받아라. 절차 되게 복잡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여기서 요런 거 어떤가 봐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제 여기가요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그럼 이제 구도시니까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이제 구도시와 신도시를 만든 건데 이제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구도시니까 경계가 이제 삐뚤삐뚤해요. 딱 일목요연하게 딱 돼 있어요. 삐뚤하겠죠 이제. 그럼 요런 적을 이제 사업을 다시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고 3분 이상의 동의받고, 두 번째 이제 어디의 의결?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 하나 이제 관할 시도지사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승인 받으면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들어가는데 이제 책에 줄 한번 쭉 이제 거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사전 절차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업 들어가면 제일 먼저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해야 돼요. 줄 그세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그 이제 22일 나와 있고 22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도 소유자에게 이제 경계 표시 의무가 있어요. 줄 그어주세요. 소유자 등 경계 표시 의무. 자, 며칠 내? 이제 여기 30일 이내 줄 긋고 30일. 이유 이제 보세요. 아까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경계를 국가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잘 알아요? 소유자. 그래서 이제 경계 표시 누가 표시해라? 소유자가 표시해라. 며칠 내로? 30일. 그럼 이제 경계 표시했어요. 요렇게 경계 표시하고,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370. 그 다음 이제,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줄 긋고, 제목만. 이제, 토지 표시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계 요거. 경계 요거 이제, 이상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그럼 이제, 경계 확인하려고 측량을 해야죠. 측량을 하고.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이제 경계를 이렇게 삐뚤삐뚤 둬야 돼?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잘라줘요. 이제 이렇게 이제 경계를 싹 잘라줘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토지 표시를 결정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경계가 이제 하얀 선, 노란 선 뭐예요? 노란 선.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이제 요 토지는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을 거였죠. 잘랐어요. 누구 거 됐어요? 갑 거. 그럼 을은 축척 변경하는데 토지 뺏겼죠. 아주 쿨해. 필요하면 가지세요. 그럼 말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줄 그세요. 이제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 줍니다. 지번별 조서. 요 조서란 말이 이제 서류 그 말이에요. 서류를 만들어줘야 돼요. 보세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죠. 갑의 토지는 이제 50제곱미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을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번별 조서. 저기는 이제 뭘 적어줘요? 각 필지의 증감 면적을 적어줘야지,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5번에서 이제 줄 준 거 주세요. 이제 지번별 조서 줄 긋고, 그 밑에 첫 번째 줄 끝에 이제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흔히 그렇게 표현해. 이제 증감 면적을 적어줘요. 증감 면적을. 그럼 이제 자 보세요. 면적 늘어난 값은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지. 주로 을은 돈 받아야지. 그게 청산이야. 이제 청산인데, 자 청산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자 1번 그 다음 6번. 그럼 보세요. 이제 일단은 이제 소수적 작성을 딱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
자, 이제 보세요. 갑이나 을이 오든요. 경계자금 바꿔달라 신청하면 절차 받다 보면 이제 절차가 지연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적 공보 정리를 정지시켜놔요. 이렇게 이제 정지시키고, 그 다음 이제 청산 절차에 딱 들어갑니다. 이제 청산 들어가면, 자, 밑에 줄 준 거세요. 첫 번째, 청산금 산정. 줄 준 거세요. 이제 지적 소관청은 줄 긋고, 소관청은, 자, 그 다음 줄, 지번별 재무상금을 미리 조사해서 축변위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자, 이제 줄어든 을은 돈 받아야 되고 면전을 한 갑은 돈 내야 되겠죠. 근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요 조사해서 축변위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통지 딱 받아서 이제 청산금은 이제 축변위가 결정합니다. 축변위의 의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옆에 날개 부분이 있어요. 날개 2번 보세요. 이제 왼쪽 날개 2번에 축변위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재무상 금액을 결정한다. 되고 금액 결정이 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됐으니까 이제 요 금액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줄 그세요. 2번 청산금 공고. 자, 청산금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은 얼마? 여기서 15일. 요 공고란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시군구 게시판이 있죠. 딱 써붙였어. 게시판에다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얼마 내고 을은 받아가라. 자, 그럼 게시판에 써붙여 놓으면요, 갑과 을이 그 금액을 알아요? 모르지. 그럼 이제 갑과 을이 알려줘야지. 그게 이제 그 다음 청산금의 납부고지와 수정통지예요. 그럼 이제 자, 납부고지 수정통지 요거는 며칠 내야 한다? 20일. 그럼 이제 자, 갑과 을한테 이제 통지가 딱 왔어요. 이제 갑한테는 얼마 내라, 을은 받아가라 통지 왔는데 금액이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액 20일 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4번의 기억. 자, 일단 자, 수정 납부 또는 총통일 받은 날로부터 자, 줄 그세요.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이 신청합니다. 됐어요? 됐고, 그럼 이제 소시에다 통제 의결이 왔어요. 이제 그러면 요거 이제 의결해 줘야 되겠지. 자, 줄 그세요. 이제 니은번. 이제 신청이 있는 때는 자, 1개월 이내에 줄 긋고 축변위가 심의 의결을 거쳐 통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보세요. 자, 통지가 왔는데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이 신청 제기는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1개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이 하고,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거기도 1개월 이내에 축변위가 결정합니다. 이제 금액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면적 늘어난 갑은 돈 내야죠. 이제 갑은 얼마 이내 납부한다? 그럼 이제 6개월 이내. 또 이제 을에게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이제 6개월 이내. 둘 다 똑같네. 6개월 이렇게 하고 이제. 자, 그럼 문제는 보세요. 청산금을 이제 주고 받았어요. 이제 주고 받았는데 그럼 문제가 이제 돈이 이제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 다 끝났는데 돈 남았어요. 남으면 누구 거? 이제 거기 줄 그세요. 이제 6번 차액 처리. 이제 초과액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죠. 일단 줄 긋고, 또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누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그럼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와야지. 지자체 수입 또는 부담이에요. 그러면 지자체 얘들은 축적평형 사업할 때 반드시 이제 돈을 남겨야 돼, 부족하게 해야 돼. 그치, 그 이제 뉘앙스 딱 알고 있어야 돼, 마인드가 이제. 지자체 이제 수입 또는 부담입니다. 좀 이제 처리했고, 다 사업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줄 그세요. 이제 축척 변경 확정 공고 오는 거예요. 이제 사업 끝났다. 이렇게 이제 8번에 축척 변경 확정 공고. 그 다음 이제 사업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것 따라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순서를 쭉 잡아주시고, 자, 10편 잠깐 봐주시면, 자, 요건 이제 절차인데요. 절차. 이거는 보나마나 뭐 낼까요? 날짜 시험 내는 거야, 날짜. 뭐가 또 의구야, 의구가 또.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날짜인데 옆에 페이지, 자, 371.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내용으로 쭉 봐가지고 날짜가 파악이 안 돼요. 절차도 가지고 날짜를 잡으시라고 이제 절차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절차도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자, 이제 절차도 잠깐 볼게요. 자, 절차도 보시고 절차 요소에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날짜만 쭉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축적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축변이의 의결과 시도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됐고, 일단 여기까지 줄긋고, 그 다음 이제 축적 변경 시행 공고가 와야 돼. 그래서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이제 20일 이상 됐고, 20일. 그럼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소유자가 경계에 표시해야죠. 며칠 내. 이제 30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이제 경계 표시했고, 그다음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할 때, 자, 청산금 공고 기한은 얼마? 이제 15일 나와 있고. 청산금 공고하고, 자, 그럼 이제 공고 딱 해놓으면 소유자가 금액을 모르죠. 그 다음에 갑과에게 알려줘야지.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정통지 얼마 이내. 이제 20일 됐고. 오케이. 통지 딱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시정한다. 이제 지적소관청에 1개월 이내 이렇게 했고. 이게 딱 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이 신청 심의결 해야죠. 자, 이제 누가 얼마 이내, 축변이가 1개월 이내 이렇게 했고, 이제 금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갑과을이 이제 청산금 납부하고 받아야죠. 자, 그럼 청산 납부는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이제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이제 6개월 이내.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요만큼. 자, 그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 지급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이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죠.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의 수입이고, 부족할 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자, 근데 하나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지적소관청 그랬죠.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지자체란 말하고요, 지적소관청 의미가 달라요. 언제 여기는 이제 지자체라고 돼야 돼. 여기다가 지적소관청의 수익, 그럼 틀린 말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이제 처리했고, 그 다음 이제 사업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사업 끝났다? 축적 변경 확정공고 와야지. 이제 사업 끝났다. 사업 끝났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 절차를 쭉 잡으셔야 돼.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자, 대부분 시험 뭐가 나온다고요? 날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너무 쫄지 말고, 날짜 또 이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일단은 펜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잘라서 앞에가 이제 축적 변경이에요. 앞에는 축적 변경이고 뒤에는 청산인데, 자, 첫 번째, 자,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고기가 20일. 소유자가 이제 경계점 표시한다. 얼마 이내? 30일. 요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렇게 이제 넘어와서 청산해야죠. 청산금 공고 기한은 이제 줄어들어서 15일. 그 다음 이제 청산금의 납부고지와 수정통지는 20일. 통지 왔는데 청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시정한다.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고,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한다. 1개월 이내에 축변이가. 금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지.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요렇게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이제 20, 30, 15, 20 이렇게. 1월, 6월 이렇게. 요게 이제 시험 포인트예요. 이제. 근데 이제 세트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이제 이게 기본이고, 좀 그다음에 이제 또 확인할 사항은 이제 보세요. 축적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제 3분의 2, 3분의 2야. 그다음 또 이제 아까 우리 축변이 나왔죠. 축처변경위원회.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야. 이제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 그럴 또 이제 축처변경 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 됐고, 또 하나 이제 축처변경위원회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 2분의 1 이상.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한 문제거리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올해 시험도 이제 요 날짜 가지고 시험 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날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보시면 뭔가 하면 그 본문 내용 가지고 날짜 뽑아내기 힘들어요. 그 절차도 있죠. 절차도에서 이제 그 날짜 위주로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한 문제거리입니다. 되고. 그래서 이제 축처변경은 이제 하나 알고 있어야 되지. 날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냥 문제를 출제할 때 그 법률 조문이죠. 그 복사에 붙이면 돼. 그냥 이렇게 붙이고 날짜랑 바꿔 시험은 이게 문제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날짜 요거 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제. 자, 그럼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토지이동 종류 6개 나왔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또 이제 해면성 말소 나왔고, 지금 축처 변경 요것도 보세요. 이것도 자, 구도시 지역을 신도시를 딱 만들면 토지 표시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요것도 엄밀히 하면 토지이동 종류예요. 포함됩니다.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토지가 딱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해죠. 그럼 이제 토지용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자, 토지용 신청은 원칙은 누가 할까요? 그렇지, 소유자가 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있어.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신청은 누가 하는가? 이 파트인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수업할게요. 신청권자 부분 여기는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간단한 구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딱 한 페이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다시 372 4번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다시 원칙. 토지용 신청은 원칙은 누가 한다? 이제 원칙은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소유자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해?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대위 신청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 대위란 말 동그라미 치고, 자, 대위는 다른 말로 뭐다? 대신. 이제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 되고, 소유자 안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위 신청합니다. 대위 신청이란 말이 이제 대신 신청하고, 그 타이틀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줄 좀 긋게요. 첫 번째,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사업 시행자. 두 번째가 이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제 지자체의 장 이렇게 했고, 이제 자, 세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인. 요거는 포인트가 공동주택이 포인트예요. 공동주택. 또 하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공동주택은 뭐가 있다? 아파트. 관리인이 하는 겁니다. 되고. 그 다음 이제 채권자 줄 긋고. 이제 제목 4개 줄 긋어 놓으세요. 이제 이렇게 대위 신청 설명 좀 다시 한번 드릴게. 첫 번째 이제 대위 신청.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하나. 두 번째 이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세 번째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 하나가 누구? 채권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였어요. 한동안.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한 개 더 볼게요. 3번. 밑에 줄 그세요.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자, 특례라는 말 잘 보셔야 돼요. 신청 특례. 특례인데, 자, 의의 줄 좀 그세요. 의. 자,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관계업령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 등 줄 긋고, 토지개발 사업.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몇 개 나온 거 밑에 한번 보세요. 2번에 1번 도시개발 사업, 2번에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이죠. 자, 그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자, 신도시 건설할 때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제일 흔한 게 이제 분당,
평촌, 일산 이런데 이제 요즘 이제 한 데가 이제 뭐 송도 같은데 거기 자 보세요. 지역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특례 조항이에요. 그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토지 개발 사업할 때. 특징 여기는 이제 대규모 사업할 때예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판교 신도시 아시죠? 판교. 가장 최근 신도시죠. 자, 근데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토지를 약 2만 필지를 사용했어요. 2만 필지. 그럼 소유자가 몇 명쯤 나와요? 1필지 하나씩 2만 명. 그럼 상상을 딱 해봐 이제. 용인시청 앞에 2만 명이 줄을 쫙 섰어. 신청하려고. 2만 명이 상상이 되어야 한대요. 이 서류를 또는 보세요. 시청 앞에다가 2만 명 모아놓으면 뭐해? 막 데모할 거 아니야. 왜? 보상금 많이 안 줘?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런 토지는 이제 소유자가 얼씬거리면 돼야 안 돼. 소유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례 조항이야. 그럼 특례니까 이제 소유자는 못 와. 그럼 신청은 누가 해야 돼? 아니, 이건 이제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2번. 3번이 옆에 이제 신청권자. 자, 보세요. 토지개발 사업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줄긋고 누가? 사업 시행자가 하라고. 소유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왜? 소유자 의무는 귀찮아지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가 특례 조항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요 세 가지가 책이 줄고 있으니까 이제 흐름을 딱 잡아볼게요. 자, 원칙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하고. 그다음 이제 소유 안 할 때는 이제 대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이제 거기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돼 있죠. 줄긋고 옆에 한번 보세요. 이제 지목이 쭉 나와 있어요. 공공사업 줄긋고 줄고요.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자, 그럼 이제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겠죠. 공공용 지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공사업이고 이제 공공사업은 누가 대위 신청한다? 이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합니다. 국가 귀찮으니까 나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누가 해줘야 돼요? 사업 시행자 해줘라 그 말이고. 두 번째가 이제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은 여기는 뭔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일 때 그때도 이제 행정기관의 장, 이제 지자체장이 대위합니다.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서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인이죠. 여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옆에 줄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때. 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어때요? 우리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 여기 단지에 쭉 서 있겠죠. 이렇게 이제 쭉 서 있어요. 이제. 자, 근데 보세요. 어느 날 아파트 부지가요. 이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보세요. 아파트 부지가 면적이 조금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 부지에 이제 지분이 있겠죠. 그 지분이 이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파트 부지가 면적이 늘어나면 지분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 이 신청을 소유자가 다 해야 돼요. 소유자가 다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누가? 일단 이제 관리인이 대신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줄 그세요. 자, 공동주택에서 관리인. 공동주택만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자, 갑인한테 돈 꿔갔어요. 근데 갑이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가 지목이 임야였어요. 요 지목이 어느 날 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보세요. 자, 빚쟁이 갑이 토지가 지목이 임야가 좋아요? 대가 좋아요? 대 좋죠. 대죠. 그럼 내가 대신할 수가 있다 그 뜻이야. 그 대로 바꿔놓고 경매시켜버리면 집가가 어떻게 돼요? 코집권 이렇게 가능하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인데 이제 자, 집 보세요. 자, 한번 여기가 열심히 시험 나왔어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자, 공공사업일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두 번째 이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때는 이제 행정기관의 장, 또 지자체 장이 함되고. 자, 공동주택 부지일 때는 누가? 공동주택의
관리하면 되고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짚어 보세요. 이제 왜 시험 나서 열심히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시험 나와. 다음 중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점유자. 이렇게 나오면 정답 몇 번? 5번이에요. 또 나왔어.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에 지상권자.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그냥. 이렇게. 또 이제 24회 때 문제 이렇게 왔어. 자 보세요. 이제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4, 5 쓰고 3번에 싹 집어넣었어. 3번에다가 공용 주차장 관리인 이렇게. 몇 번? 3번. 관리인인데? 관리는 뭐만? 공동주택만이라고. 시험에 그렇게 나서 공용 주차장 이렇게. 그래서 이 타이틀 되게 알고 계셔야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특례. 앞으로 특례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특례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제 판교 신도시 건설할 때요. 토지를 약 사용해서 2만 필지를. 또 이제 우리 잘 아는데. 자, 세종시 아시죠? 행정도시. 행정도시 뭐 행복도시 막 이렇게 불러요. 세종시. 세종시 개발할 때요. 토지를 약 10만 필지 사용했어요. 10만 필지. 소유가 몇 명 나와요? 10만 명. 10만 명 신청하면 다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제. 이게 특례 조항이라고. 특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 그러든가 뭐 토지개발 사업 그러든가 앞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무슨 사업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하셔도 돼. 대규모 사업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대규모 사업할 때는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한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낼 수 있어.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다시 잘 들으셔야 돼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한다. X예요. 대위 아니야. 여기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위 그럼 틀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옆에 하나 적어놔요. 373 옆에 날개다가 거기 이제 시행자가 신청했잖아요. 옆에다가 대위 신청이라 쓰고 X 딱 치셔야 돼. 사업 여기 373 373 꼭대기 옆에 날개다가 이제 대위 신청 X 이렇게. 그렇게 시험 내면 의외로 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포인트예요. 이제 대규모 사업은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청권자였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5번. 5번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 지적공부 정리. 그것도 이제 등기 촉탁돼 있죠. 자, 이거 뭔가 하면 여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지적법 파트에서는 가장 어려운 데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토지 이동이 이제. 자, 그 다음. 토지동이 다 발생했으니까 이제 지적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예요. 지적공부를 바꿔줘야 돼요. 거기가 뭐다? 그게 이제 지적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책에 박스 한번 보세요. 이제 자, 밑에 한눈에 보기 딱 보니까 이제 지적정리라고 돼 있고요. 타이틀이 4개 왔어요. 줄만 거보세요. 첫 번째는 지적공부의 정리. 두 번째는 이제 등록사항 오류정정. 그 오류라는 말은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거기 이제 거기를 등록사항 오류정정 또는 등록사항 정정이라 부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이제 지적정리의 통치. 그래서 이제 요 타이틀 4개 보셔야 돼. 자, 칠판 좀 봐주세요. 자, 크게 이제 지적정리예요. 요거는 뭔가 하면 지적공부를 바꿔달라 그 뜻인데, 자, 오늘은 편하게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이제 첫 번째는 지적공부의 정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이 있어요. 포인트 이제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이 두 개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두 개가 이제 정리와 정정인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공통점은
두 개 다 지적 공부하고요. 지적 공부와 이제 현실이 불일치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이건 똑같은 경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리는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근데 이게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뭔가 하면 후발적 사유인데요. 후발적. 자, 후발적 무슨 말이에요? 처음엔 두 개 일치했었어요. 일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사유로 불일치해요. 이게 후발적인 경우죠? 여기 또 이때가 이제 정리 대상이에요. 정리. 이해돼요? 자, 소유자 바뀔 수 있어요? 직업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그때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정정은 뭔가 하면요. 여기도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똑같아. 이거는 이제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인데요. 자, 원시적은 무슨 말?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고. 자, 그럼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소유자 이름 모르고 잘못 적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자, 면적 잘못 적을 수 있어요? 그치. 그때가 이제 뭐 한다? 정정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자, 정리와 정정은 공통점은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원시적 사유는 정정한다. 이렇게 이제. 요게 차이점입니다. 이제 되고.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용어는 봤으니까 그러면 정리는 보세요.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업 내용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뭘 적었었어요? 토지 표시. 그치. 표시 네 가지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에는 소유자.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적어놨어요. 그럼 문제가 내 토지에 지목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소유자가 감소로 바뀔 수도 있죠. 그때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이제 보세요.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대상은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자르는 거야.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정정은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자, 불일치 이유는 뭐다?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에 잘못 적을 사항이 뭐가 있어요? 그 토지 표시 잘못 적을 수 있고 소유자도 잘못 적을 수 있죠. 이게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책에다 표를 그린 이유는 뭔가 하면 구조 보시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됐고 밑에 하나씩 볼게요. 이제 밑에 보세요. 자, 1번 박스 밑에 이제 제목이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적 공부의 정리는요. 자, 보세요. 이제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후발적 사유고. 그럼 이제 양자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사항은 뭐가 있다?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그러면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토지동이야. 토지동. 뭐 책에 줄 볼게요. 373. 자, 1번에서 이제 제목이 지적 공부의 정리고 양가로 2번 보세요. 이제. 자, 지적 공부 정리의 내용에서 1번. 자,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거기 토지동에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토지 표시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자, 박스 보세요. 이제 박스에서 A번에 뭐 지번의 변경. 지적 공부를 복구했을 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그리고 A번, B번 그게 다 토지동 종류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보세요. 토지 표시가 바뀌었죠. 그럼 지적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자,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공부를 바꿀 때는요.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장 니은번. 줄 좀 그어주세요.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 줄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한다.
뭔가 하면 지적공부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바꿀 때는 먼저 서류를 만들어놔야 돼. 그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좀 용어 좀 낯설죠? 그 용어를 잘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토지 표시 바뀌었을 때 이때 만드는 정확한 서류가 뭐다?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됐고 한가지. 오늘 제공한 제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2번은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첫 번째 줄 보세요. 기업번 신규 등록 줄 긋고 신규 등록 왔네? 또 왔어. 자, 우리 신규 등록이 뭐였어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쵸? 그러면 장부가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그렇지. 지적 소관청에서. 옆에 줄 그으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자, 2번의 기업 옆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오케이, 이제 확인하고 만들어줘라 그 말이고. 그럼 문제가 이제 보세요.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어려운 설명드릴게. 여기 좀 봐주세요 이제. 이걸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한 개 토지인데 장부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개 토지의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이제 지적 공부도 있어요. 자,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의 토지인데 등기부도 있고 지적 공부도 있다. 그럼 이제 자, 지난주 복습. 우리 등기부는 세 개 부분이었죠. 제일 앞에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 그러면 표제부는 뭐 적어줬죠? 그치. 표제부에는요, 토지 표시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갑구는 뭘 적었어요? 소유자에 대해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그러면 문제가 등기부를 보니까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가 있죠. 소유자 적어놨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첫 번째 한 가지고 지적 공부예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은 뭘 적어놨다? 토지의 표시를. 오른쪽은 소유자를. 좀 안 이상해요? 등기부에 적어 놓은 거랑 지적공부에 적은 거랑 내용이 겹쳐요. 근데 장부를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지금. 그 문제가. 자, 등기부가 오르니까 지적공부는 등기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요, 지적공부 따라둘 이유가 없죠. 그럼 반대로 지적공부가 오르니까 등기부는 지적공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요, 등기부 둘 이유가 아예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한 개 토지의 장부가 너무 많아 지금. 뭔가 기준을 잡아줘야 돼.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자,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정리하는 게 앞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자,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가. 그리고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에요. 토지 표시는. 자, 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야 장부 두 개를 둘 다 살려줄 이유가 있다 그 뜻이에요. 좀 복잡하죠. 다시 이제, 자, 우리나라는 한 개 토지 장부가 이제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권리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가 기준이고, 토지 표시는 이제 지적공부가 기준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나 이제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제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그러면 등기를 먼저 바꿔야 돼요? 지적공부 먼저 바꿔야 돼요? 그렇죠. 등기 먼저 해야지.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 딱 했어 이제. 등기부에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이제 소유자가 을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기소가요, 지적 소관청에 알려줘요.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요걸 앞으로 요걸 이제 소유권 이제 변경 사실의 통지라 불러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통지 오면 소유자 이제 바꿔주면 돼요, 안 돼요? 바꿔주면 되겠지.
국가에 대한 통지가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라고 이제. 그래서 책에서 하나만 줄글게요. 자, 2번에 니은번. 기등록지에 소유자 정리라고 되어 있죠? 기등록지에 소유자 정리. 박스 속에 A번 줄 읽으세요. 관할 등기소에 그 다음 뭐다? 소유권. 병역사실의 통치. 이거 제목하시면 돼요. 이제 한 가지 없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면, 자, 이렇게 이어서 이제 등기소가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지역소에 소원이 알려준다. 알려주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른다? 제목 이제 소유권, 이제 병역사실의 통치. 통지 오문. 소유자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명치 하나 아시면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이게 정리 파트였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정정은 뭔가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정정. 여기서 이제 등록상으로 정정이고, 또 여기, 여기서 오류라는 단어를요, 뭐 빼기도 하고 쓰기도 하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등록상 정정은 아까 나온 거.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원시적은 무슨 말?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 처음부터 잘못 적을 사항은 토지 표시도 잘못 적을 수 있고, 또 뭐도? 소유자도 잘못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잘라야죠, 이제. 그래서 용어가 뭔가 하면 정리와 정제들이 되게 좀 헷갈려요,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자, 토지 표시 이제, 자, 책에서 이제 줄글게요. 자, 2번에 2번. 374. 큰 제목 2번. 등록사항 정정에서 2번에 줄그세요. 토지 표시 동그라미 치고. 그럼 이 얘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정정은 우리가 원시적인데, 이제, 지적지 공무원이 보세요. 대장에다가 그 토지에 지목이나 면적을 잘못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가 이제 토지 표시를 정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 문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정정은 원시적 사유니까 이거 누가 바로 적어줘야 돼? 틀리게 적은 사람이 바로 적어줘야지. 1번 줄 보세요. 1번에 이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요거 이제 소관청의 직권정정.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자, 지적지 공무원이요, 스스로 바꿔주겠대. 이런 거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요게요, 법률에 9가지의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몇 개 뽑아놨어. 그 책에 A, B, C, D 4개 뽑아놨죠. 이렇게 하죠, 이제. 거기 기억번에요. 직권정정 사유라고 돼 있고, 옆에 가로치고 하나 쓰세요. 근거 서류, 이렇게. 가로치고, 근거 서류. 근거 서류. 자, 뭔가 하면 9가지를 외운 게 아니고요.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 정확한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제. 자, 오늘 몇 개 한번 볼게요. 거기서 이제 A번 줄그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아까 나왔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 아까 누가 만든 서류예요? 소관청이 만든 서류예요. 소관청이 만든 서류랑 지역공부가 불일치해. 그럼 이제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바꿔줘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B번. 자, 도매동템 필지가 줄그세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꼭 그 말이어야 돼.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자, 면적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면적 바뀌면 절대로 안 바꿔줘요. 면적이 안 바뀌니까 부담 없이 바꿔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10번 줄 그어주시고, 지적 측량 성과. 요거 이제 다음 시간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적 측량 끝나고 주는 서류가 지적 측량 성과예요. 지적 측량 끝나고 주는 게. 성과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서류다 그 말이고. 자, D번에 줄 그어주세요. 지적 공부의 작성. 그럼 이제 하나. 지적 공부를 작성할 때요, 지적 측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적 공부 작성할 때 측량해야지. 그럼 측량 끝나면 뭐가 나온다고? 10번 지적 측량 성과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인데 뭔가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는 문제 특징이 이렇게 시험 나와요. 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 경우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 요 시험 나와서 35회 때
직권정정 사유 물어보는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소관식 직권 정정은 반드시 문장 속에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소리를 찾아보시면 돼, 이렇게 이제. 이것도 충분히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직권으로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면 계속, 그럼 소유자가, 야, 고쳐줘. 라고 신청하면 돼야 안 돼? 당연히 되는 거지. 두 번째가 이제, 옆에 2번에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 꼭대기에 있어요. 375 꼭대기.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제, 정정은, 자, 이제 기본이 이게 직권 정정이고, 지금 안 바꿔줄 때는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신청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경우가 두 가지인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구정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그 다음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뭔가 하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잘못 적을 수 있어요? 그치. 그때 이제, 소유자 이름, 주소. 바로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이제, 소유자를 정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바뀌었어. 갑에서 을로. 소유자 정정은 뭐다?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제대로 적어달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이제 경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 1번 기등기지 동그라미 치고 2번에 이제 미등기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잘라줘요. 기등기지와 미등기지. 그럼 이제 하나 이제 요걸 이제 짜잘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기등기지와 미등기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는 한 개 토지 장부가 이제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가. 그럼 이제, 보세요. 자, 기등기 토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예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한다. 등기부잖아, 그냥. 그렇지. 여기 이제, 자, 등기와 관련 서류 가지고 신청하면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제나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세요. 뭐라 돼 있나? 자, 기등기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럼 이제 소유자의 관한을 정정하는 경우에, 자, 줄 그세요. 등기 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 이제 등기전산 정보자료. 줄 긋고 외우지 말고 묶어놓고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시면 돼. 등기 관련 서류.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미등기지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제. 자,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문제가 꼭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보세요.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정확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포인트야, 그게. 등기부 없고, 그럼 이제 소유자 이름 나온 서류 뭐 있어요? 정확한 서류, 국가가 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제 가족관계에 기록하는 증명서. 이제 옛날로 말하면 호적, 이제 호적대화라 그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구조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자, 촉탁과 통지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제목이 이제 지적 정리였어요. 타이틀이 지금 4개 왔어.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등록사항 정정. 세 번째가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는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